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7월 미국 증시 한마디 시작할 거고요. 자, 미국 증시가 7월 같은 경우는 일단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6월 증시 전망을 하면서 6월이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중간에 6월 중반부터는 이거는 강세를 보이구나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관점을 받고 실제로 6월 증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강세는 7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7월은 맑은 날씨가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6월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7월에도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여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만약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직전에 고점을 형성을 할 경우에 충분히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제가 물론 모두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6월까지 한 번도 사실상 거의 틀린 적이 없지만 일단 7월이든 8월이든 여기서 제가 뭐 고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제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름이 고점이 될 것이다. 저는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저도 틀릴 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7월이든 8월이든,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되고, 지금이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살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이 0.5% 상승했고 첫 대선 토론회가 있습니다. 27일 날 있어요. 내일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PC가 이제 발표가 있는데 솔직히 이 PC는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지금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7월에 나올 지표. 근데 이 지표가 뭐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는 없죠. 일단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번을 1회를 시사했으니 올해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일단 개미들은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일단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박빙승부 분수령. 자, 미 대선 첫 TV 토론회가 있어요. 자,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 호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 이제 대통령들의 어떤 발언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자, 트럼프가 뭘 하겠다. 자, 바이든이 뭘 하겠다. 자, 이 과정에서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미증시의 호재로 작용해서 더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7월 같은 경우는 강세를 여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2만 나스닥을 이미 돌파를 했고 살짝 지금 이 근처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2만 조금 안 되게 뭐 19,700 이 정도에서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서고요. 일단 제가 영상도 만들겠지만 올해 제가 고점을 이제 24,000을 예상했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철회를 하고 여기서 한 22,000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가 고점이 될 수 있다. 어, 여기서 위아래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거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관점을 봤을 때는 고점이 형성이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2만이잖아요 이미. 그럼 여기서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그 10%도 안 남았어요. 그쵸? 이 1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고점이 온 거고 이 과정에서 조정이 받았을 때는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올해가 이미 6개월을 넘어섰고 이제 하반기 중순 이제 올해 2024년에 중순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2024년 중순에는 상당히 고점을 형성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초에 우리가 뭐 조정을 받았다면
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서도 계속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입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또 숨어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레바논 3차 침공 강행을 이제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경우 이란이 개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란이 그동안 이제 개입을 계속 꺼려왔고 그래 왔지만 결국에 이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이거에 대한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중동을 자극을 한다면 여기서 이란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 어쨌든 좀 혼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지만 이란이 강경파가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만약 개입을 한다면 국제 유가가 상당히 폭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우리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건 아니면 지금 내가 들어간 시점들이 애매한 상황이고 뭔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유엔 사무차장도 레반으로 확전하면 종말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동 문제가 엄청 이제 크게 번지면서 확전의 기미가 슬슬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월봉이에요. 일단은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당장 이제 7월에 이렇게 급등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봉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부분에 저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밀릴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제가 한국 증시 전망을 하면서 한국의 환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지금 차트를 봤을 때요. 제 판단으로는 고점에 다가온 시점이다. 라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요. 어떤 중동 문제의 불안함 이런 것도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존재하고 또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침체가 현재로서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갑자기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증시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시점, 자, 이 시점에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금리 인하가 지금 머지 않았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이게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싸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엔비디아 1000달러를 넘은 지가 오래예요. 자,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면서 1000달러를 넘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실질적으로 1500도 넘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해서 그렇지, 이게 1500도 사실 좀 넘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달러로 따지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돌파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급등. 급등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격도에 대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격도가 상당히 크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어. 이거는 자 봐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는 거였어. 근데 그냥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면서 엔파가 이미 형성이 됐고 여기서 이격도가 다시 한번 이때보다 더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여러분 이거를 두고 지금 엔비디아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욕심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추가로 상승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 혹은 이거보다 더한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여기서 더 이제 매수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불확실성, 어떤 중동 문제,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렇게 폭락하진 않아요.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올랐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고 7월에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 지금 정배열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2만 찍고 지금 살짝 그냥 눌리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7월에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격도가 더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가 아니라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폭등을 한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22,000을 가더라도 여러분들 이 당시에 막 공포심을 느끼고 이렇게 막 연초에 이랬을 때 2만 나스닥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었어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2만 나스닥보다는 여기서 좀 더 싸지면 사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요. 근데 결국 2만 나스닥을 갔어요. 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이제 더 많이 오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거는 단기 과열이 아니라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과열일 수가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반대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만약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이전에 7월부터 만약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쁘게 내려와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는 이 시점까지 횡보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 판단으로 지금 미국 대선이 있고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렇게 떠들면 분명히 증시는 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과열이 제대로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름을 여러분들이 넘기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이 뒤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대공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문제가 생겨서 크게 폭락을 할 수 있거나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은 진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연초에 제가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항상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때는 제가 이제 기회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초에 있었지만 잘 버텨서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 이제 7월, 8월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이 국면에서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매우 매우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는 항상 주식이 계속 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걸 반복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진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좀 잘못되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꼭 투자를 하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증시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